지식을 쌓기 위해, 정보를 얻기 위해, 그리고 하루의 쉼표를 찍기 위해 우리는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을 이루는 종이, 종이는 모양과 용도에 따라 그 쓰임새도 다양한데요. 여기 대한민국 종이의 역사를 선도한 기업이 있습니다. 1956년 창립 이후 6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국내 최초 백상지 대량 생산,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펄프와 종이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전 세계 105개국으로 종이를 수출하고 있는 이 기업에 도전장을 내민 두 명의 용사. 두 용사의 인연은 중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사춘기부터 함께 보낸 두 용사가 이번에는 펄프 제지 산업에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당황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미스터 홍당무. 왕성한 호기심으로 체험 기간 내내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는 이규화 용사입니다. 군대에서 행정병이다 보니까 종이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때 접할 때 종이에 대해서 궁금증이 되게 많았었어요.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가 돋보였다는 김인성 용사. 펄프 제지 산업 중에서도 꼭 체험하고 싶은 부서가 있었다는데요.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종이를 어떻게 영업을 해서 어떻게 또 마케팅을 하고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펄프 제지 전문 기업에서 보낸 4박 5일간의 인턴 체험. 그 생생한 체험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펄프 제지 전문 기업에 도착한 첫날, 용사들이 제일 먼저 만난 분이 있습니다. 펄프 제지 전문 기업을 이끄는 김성만 사장입니다. 60년 전통을 자랑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 시대에 이제 또 종이가 요구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또 변화를 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가치, 건강한 욕심입니다. 근데 건강하면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따져보면 이 건강한 욕심, 저희가 이제 바르게 행동한다, 원칙을 준수한다, 뭐 이런, 이게 이제 건강한 욕심의 건강 안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말 그 끝까지 도전을 해서 이뤄낸다는 쪽에 이제 그런 정신을 이제 깊이 삽니다. 저희 젊은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아무래도 직원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들 급여 부분은 뭐 제 지역계에서는 어느 정도 탑 클래스에 저 있다고 좀 자부할 수 있고, 자녀들의 그 학자금 부분 이런 부분은 뭐 대학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등록금을 회사에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직원들이 뭐 일에 좀 몰두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인 워라밸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은 직원의 복지, 개인의 여가 시간 확보, 팀원들 간의 친목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2017년도에 여성가족부가 뽑은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용사들의 첫 발령 부서는 마케팅 팀이었는데요. 마케팅 팀에서 우리 용사들은 어떤 체험을 하게 될까요? 그럼 이제 저희 제지 회사에 오셨으니까 저희 회사 용지로 만든 수첩을 하나씩 나눠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인쇄용지랑 특수기능지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용지들을 우리가 이제 마케팅 팀에서 좀 더 잘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종이컵도 팀에서 만든 종이인가요? 네, 이거 다 저희 컵지나 뭐 이제 아니면 지금 여름인데 아마 군대 PX 내에서도 아이스크림 콘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런 콘지도 저희가 다 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알게 모르게 뭐 많이들 접하실 겁니다. 아마. 벽에 나무가 그림 있는데 아무래도 제지 회사다 보니 나무랑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러겠죠? 그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연림에 있는 나무를 베서 만드는 게 아니라 벼농사 짓듯이 조림지에서 나무를 생산을 해서 나무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가지고 종이를 만든다고 보면 돼요. 천연림을 베어 종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이를 위해 조림을 한다는 기업.
이미 국내에 2,000헥타르의 조림지가 조성돼 있고 해외 조림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마케팅팀과의 짧은 회의를 마치고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갤러리고요. 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각화해서 전시를 해놓은 공간이고요. 2018년 1월에 개관한 기업의 갤러리는 기업이 생산한 모든 종이 전시는 물론이고 고객과의 1:1 종이 상담 및 소량 생산품의 긴급 배송이 가능한 장소이며 종이 관련 종사자들의 소통 공간으로도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웬만한 이제 서적 같은 경우도 다 인쇄용지로 저희 종이로도 많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돌이나 CD 이런 케이스나 화보 전집 같은 경우도 저희 그 종이로 만들고 있고요. 뭐 유명하죠. 군대에서도 많이 좋아하시죠. 트와이스. 이런 것도 다 저희 종이로 일상생활에 다 녹아들어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책의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른 종이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전시 도록, 서적, 앨범 케이스, 각종 상품 케이스 등에 사용되는 인쇄용지는 용도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특수 기능지라고 해서 특수한 용도를 위해서 이제 제작되는 저희 원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파스. 네, 파스 요런 붙이는 종이 있죠. 예. 요런 게 다 이제 저희 이 접촉하는 종이도. 그 원지로 다 만드는 이런 접촉이고요. 이제 고속도로 통행권 있죠. 통행권. 네, 이제 다 특수 기능지로 저희 제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수지는 말 그대로 특수하게 사용하는데요. 지로용지, 고속도로 통행권 용지, 의약품 용지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의 종이가 이런 데도 활용이 됐구나라는 거는 좀 처음 알게 됐었습니다. 이곳 갤러리엔 일반 관람객은 물론이고 종이 관련 종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인쇄 사업의 메카인 충무로에 갤러리를 세운 이유라고 합니다. 저는 종이 유통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품에 대한 상식 그리고 종이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보다는 또 많은 그 샘플들을 보고 저희들이 배워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용사들도 종이의 종류에 대해 알게 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특수 기능지 그거고 이게 일반 인쇄용지. 막 화보나 맞아. 고급 인쇄지. 차이가 있네 진짜. 다 이제 둘러봤으니까 저희가 미션을 드릴 건데 그 5일 동안 저희 회사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그 고객사에 가서 직접 영업 활동을 한번 해보는 기회를 가져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제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갤러리 오면서 봤던 제품들이나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두 장병분들이 처음에 이제 그 제품을 숙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예상돼요. 하지만 이제 오늘 이렇게 만나 뵈니까 뭐 되게 열심히 하시고 모든 성실히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잘 완수해 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낯선 체험 첫날에 받은 홍보 발표 미션. 두 용사의 심정이 궁금합니다. PPT라는 미션을 받았을 때 되게 어려웠어요. 막막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되게 걱정이 많았었죠. 체험 둘째 날, 용사들이 미션 완수를 위해 들른 부서가 있습니다. 국내 영업과 국제 영업으로 나누어 기업의 제품 영업을 위해 애쓰는 영업부서인데요. 그중에서도 용사들이 찾은 곳은 국내 영업팀입니다. 상병 김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혹시 영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제품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구매자 고객층에 설득을 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영업은 단순하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통해서 가치를 전달하는 게 영업입니다. 고객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면서 오랫동안 저희 제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이제 고객을 설득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영업입니다. 이런 영업을 잘 하려면 총 3가지를 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또 영업을 잘하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소통, 소통. 고객 간의 소통. 네. 소통이거든요. 영업사원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요청을 하는 것도 있고 개선 사항도 있고 이걸 다 영업사원이 다 경청을 하는 자세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이제 올바른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지식이 있어야지 제가 더 영업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업 담당자 스스로가 제품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없다면 그 고객사들도 이 제품을 왜 사야 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섣불리 구매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숙지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되게 조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죠. 되게 막막했는데 저는 그 고객을 잘 알아야 되고 자신의 제품을 더 알아야 된다. 영업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가는 것 같아요. 이론에 이어 이번엔 실전입니다. 기업의 주요 고객사에서 직접 영업 노하우를 배우기로 했다는데요. 현장에 가기 전 선배의 도움을 받아 제품 공부를 하는 두 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인턴 장병 2명 데리고 왔습니다. 네. 못 보던 얼굴이네요. 예. 아무리 봐도 저희랑 제일 거래도 많이 하시고 네. 하는 거래선에 제일 먼저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네, 새롭습니다. 최근에 파주 쪽 시장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그 거래하시는 메인 인쇄소 있잖아요. 네네. 예, 거기에서 어린이 전집을 새롭게 찍고 있던데 네, 있어요. 예,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보시겠어요? 네. 네. 고객사의 업무 진행을 미리 파악한 멘토, 즉시 제품을 공략합니다. 저희 울산 공장은 또 2배 이상 지폭이 넓기 때문에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당일에 만약에 긴급 배송이 필요하시면 저희만큼 배송이 빠른 데도 없을 거예요. 국내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움이 배송이죠. 그렇죠. 네. 검토해 보고 예, 저희도 중요 있게 한번 검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옆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영업이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영업을 할 때 어떤 노하우들이 있는지 그 사전에 알려주셨던 것들이 직접 다 나와 있어서 그 종이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알아야지 남에게 팔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 사업소를 떠나 용사들이 먼 여정길에 올랐습니다. 바로 기업의 펄프 재지 일관화 공장인 이곳은 전체 면적 약 60만 제곱미터의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좋아 이제 뭐 이게 최초. 요거. 이게 여기서 최초로 일관화해서 만든 거라고? 한국 최초로 펄프 재지 일관한 공장. 대박이네. 국내 최초래요 여기가.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종이가 더 크네. 생각한 것보다. 볼산 공장 체험하게 된 장병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규모가 좀 궁금합니다. 전체 면적은 한 60만 제곱미터, 한 18만 평이 되는 거죠. 이 펄프 공장은 국내에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저희 같은 좀 초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많이 있죠. 예. 우리가 종이란 것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늘 접하잖아요. 이 종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어떤 설비를 활용해서 생산을 하고 또 품질 관리를 하는지 그걸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974년 1월에 설립한 이곳은 기업의 3사 중 하나로 표백 화학 펄프와 인쇄용지, 고급 아트지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라인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목재에서 펄프로 만드는 펄프 생산 라인. 그리고 그 펄프를 바탕으로 종이를 만드는 재지 생산 라인. 그리고 공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기와 동력을 생각하는 동력
라인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 최초 유일하게 펄프 제지 일관화 공장으로서요. 그다음에 품질 경쟁력과 원가 경쟁력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인쇄용지를 만드는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갖춘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산 참나무와 베트남산 아카시아 나무를 5대5 비율로 사용하여 펄프를 생산하는 공장. 펄프를 직접 생산하는 일관화 공장의 첫 번째 장점으로는 고품질 종이 생산을 꼽는다고 합니다. 차량으로 예. 실제로 공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걸어서 공장을 한 바퀴 도는데 약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장 견학 시 주로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저 위에 보면 높은 빌딩 하나 보이시나요? 예. 저게 동력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된 초고압 증기가 터빈을 해서 뭐가 이제 전기를 예. 그리고 거기 나온 그 나머지 증기 그 스팀으로 다시 펄프하고 건조. 펄프. 맞습니다. 진짜 높다. 저기 보이는 뾰족한 탑같이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저게 증해 공정입니다. 그래서 목재칩이 컨베어를 통해서 저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섬유소와 리그닌이 저기서 분리가 되는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펄프 공장으로 봤을 때는 저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설비라고 볼 수 있죠. 저기 아까 저희가 봤던 그쵸, 목재칩? 목재칩 손으로 만져봤던 네, 그 목재칩. 저희가 그 거예요? 만져봤던 목재칩이 이렇게 다 쌓여 있는 쌓이는 거죠. 엄청 많다 진짜. 근데 진짜 많다. 아파트 3층 높이만큼 쌓인 목재칩. 이곳엔 국내산 목재칩과 수입 목재칩이 상시 비축돼 있다고 합니다. 그 종이를 만드는 제지 회사에 관련된 이런 공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때 놀라웠어요. 안전하고 안전복을 착용해야 되거든요. 네. 본격적인 공장 체험을 앞두고 먼저 안전복, 안전화,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합니다. 이곳은 제지 공장 라인인데요. 공장에 들어서자 용사들을 맞이한 건 엄청난 소음이었습니다. 엄청 시끄러워. 안 들려, 안 들려. 야, 엄청 시끄러워. 완전 시끄러워. Met you by surprise. I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이분이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이렇게 기마개를 껴주셨을 때 감사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남자다 보니까 또 거친 남자의 손길이 느껴졌나요? 네 맞아요. 바로 얼굴이 빨개진 이규화 용사. 호의는 호의로 받아들이세요. 공장 내부는 바로 옆에 사람 소리도 안 들릴 만큼 소음이 큰지라 반드시 귀마개 착용을 해야 한다는데요. 이제 귀마개 좀 빼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한번 이렇게 직접 한번 만져보시면 될까요? 용사들 눈앞에 나타난 점보롤. 점보롤 한 개의 폭이 8.7m, 무게는 100톤에 달하는데요. 단일 생산 라인으로는 국내 최대 설비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공장의 끝 나무는 이렇게 나오는 아니죠. 찜질하러 가는 공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는 이게 마무리예요? 아니요. 이 공정에서 겪고 이제 다음 공정으로 갈 거예요. 이 공정이 다림질을 한다는 슈퍼카렌더 공정이에요. 이게 슈퍼카렌더. 다림질을 하면 종이가 광택도 높아지고 평화도 높아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계속 거치는 거예요. 다림질을 계속 한 번 거치고, 두 번 거치고, 세 번 거치고 하죠. 얼마나 많이 거치고 얼마나 뜨겁게 하느냐는 종이 광택을 어떻게 부여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종이의 광택에 따라 더 열도 더하고. 목재칩은 증해 과정을 통해 종이 생산에 적합한 상태인 슬러리 펄프로 만듭니다. 슬러리 펄프는 초지 과정을 거친 후 코팅 과정과 슈퍼 캘린더 과정인 가공 공정을 통해 도공지 표면의 광택과 평활도를 개선하는데요. 이후 고객이 원하는 크기로 재단하여 완성합니다. 펄프 공장과 제지 공장을 국내 최초로 일관화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품질 또는 경쟁력을 저희가 PPT 발표를 할 때 꼭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즐거운 소음이 들리는 이곳은 울산 공장 구내식당입니다. 제지 공정을 배운 두 용사도 점심 식사를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특별히 울산 공장 멘토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라 궁금한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전공이 다 이쪽이신가요? 네, 저는 전공은 제지공학을 전공했고요. 품질보증 파트에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다양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꼭 제지 관련, 임산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하고 전기, 기계, 사업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서들이고 필요한 사람들이 때문에 되게 다양한 전공에 대해서 사람들을 듣고 있어요. 전공 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열심히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사를 하고 나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숙식 제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공장에서 먹고 있는 밥들은 다 무료로 제공해주고요. 숙집 같은 거에는 이제 집이 없다 싶으면 저는 지금 사택에서 근무하면서 사람이 사는데 의식주가 필요한데 의도 공장에서 주고 식 공장에서 주고 집도 주고 의식주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저희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밥이 너무 맛있어요. 밥이 무료라는 게 밥이 너무 맛있어요. 몸과 마음의 양식을 모두 채운 뜻깊은 식사 시간이 끝나고 용사들이 또다시 제지 공장을 찾았습니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제지 공정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보다 과학적인 종이의 품질 검사를 위해 용사들이 물성 분석실을 찾았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실험기구들은 저희가 생산한 제품들을 고객이 요구하는 것에 적합하게 생산이 되고 있는지 이 다양한 실험기구들을 통한 측정을 하고 적합한 품질을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이를 할 수 있는 모든 강도의 실험이 이곳 물성 분석실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종이의 품질을 체크하는 이 업무는 품질 보증팀의 핵심 과업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종류를 측정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확인하는 항목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종이의 강도를 측정해 볼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의 힘을 가했을 때 종이가 찢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인열 강도 실험을 먼저 했는데요. 저희 실생활에서 어느 부분에서 가장 인열 강도가 필요한지 종이를 찢을 때의 힘, 이 찢을 때가 얼마나 견디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힘이고요. 책 넘기실 때 보면은 넘기다 보면 끝부분이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책을 조금만 세게 넘겨도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측정해 볼 이 기계는 인장 강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종이를 양쪽에서 잡아당겨 종이의 최대한의 응력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실험인 인장 강도 실험입니다. 그럼 방금 인열 강도라고 하셨던 측정기는 찢어지는 거고 이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끊어지는 거네요. 인장 강도는 종이를 당길 때의 힘, 얼마나 세게 당길 수 있느냐, 종이가 터질 때의 힘을 저희가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백이 터져서 그런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인장 강도 때문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다음 보시는 측정기는 내절도라고 종이를 접었다 펴었다 하였을 때 끊어지는 횟수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번 실험은 일정한 힘으로 종이를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여 종이가 저항하는 극한 강도를 확인하는 내절 강도 실험입니다. 책의 페이지를 접을 때 책에 보던 책을 내가 따로 표시를 해두고 싶을 때 이럴 때 책을 많이 접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직접 실험기구를 사용해 보시고 품질을 확인하신 뒤 적합한 제품을 생산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용사들이 직접 종이의 품질 보증 실험에 나섰습니다. 흔히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그대로 실험에 적용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용사들에게도 꽤나 흥미로운 체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를 누르고 이 보면 선이 는 상태로 고정을 시키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렇게 그냥 종이를 찢어지는 힘이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하면서 인열 강도 측정이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종이에도 역시 과학이 있었구나, 우리가 쉽게 쓰는 종이가 아니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종이는 과학이다라는 것을 느낀 김인성 용사. 그렇다면 그의 친구 이규화 용사는 이번 실험을 통해 어떤 점을 느꼈을까요? 네, 되게 처음에 이거 실습한다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직접 해보니까 이게 그냥 버튼 하나로만 되게 강도를 측정도 하고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일단 되게 이게 움직이는 것도 되게 평소에 못 보던 움직임으로 측정을 하는 거여서 되게 생소하고 되게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인장 강도, 인열 강도, 내절 강도 외에 10가지 실험에 더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용사들이 측정한 이 측정값은 후에 종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값진 숫자가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네. 그 펄프 신소재 연구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플라스틱, 아주 밀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다시 물고기가 먹고 사람이 먹고 재순환돼 가지고 악순환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그게 결국은 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기존의 플라스틱과 친환경 소재를 넣어 가지고 하는 복합 소재, 그쪽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도 기여하시고 진짜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기업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유일의 펄프 신소재 종합연구소인 이곳은 현재 22명의 연구원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기술 집약 첨단 종이부터 펄프를 통한 바이오 신소재 연구까지 제지 산업의 영역적 한계를 넓혀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용사들도 연구원으로 변신, 기업의 미래 산업인 신소재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그럼 직접 저희가 종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예. 여기는 이제 종이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실험실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수초지기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 원료를 준비해 놨으니 이쪽으로 오셔서 종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료를 투입해 주세요. 신소재 연구에 앞서 종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종이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여기 물이 차오르는 걸 볼 수 있는데, 물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여기에 있는 센서가 물을 그만 올라오라고 멈추게 한 다음 거품을 이용해서 펄프를 골고루 분산시켜 줍니다. 물이 다 빠졌는데 이제 이 틀에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틀을 들면은 이런 종이 형태가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의 종이는 물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먼저 제거하는 작업을 거칠 텐데요. 물을 흡수하는 종이를 이용해서 종이에 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시고 사각 수초지기에 펄프와 물이 혼합된 용액을 넣고 종이 형태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에어코칭 기계에 넣고 1차 탈수를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종이에는 굉장히 많은 물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이 압착 공정을 거치고 건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종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넣으시면 돼요. 압착 공정은 2차 탈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제법 종이의 형태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제 압착 공정이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 꺼내 주시겠어요? 여기 조심스럽게 떼어주면 됩니다. 2차 탈수가 끝났지만 아직 수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칫 찢어질 수 있다는데요. 건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떼낸 종이는 마지막으로 드럼 드라이기에서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이 통을 한 바퀴 돌면서 종이가 건조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종이를 만든 과정이 이게 크게 보면은 저희 울산 공장의 시설들인 거네요. 그 종이 만든 과정, 프레스, 스팀, 그리고 드라이 과정, 그리고 저기 초지 작업부터 해서. 맞습니다. 이게 이름이 수초직이니까 손으로 직접 초지를 한다는 의미로 수초직이고,
우리 울산 공장의 종이를 만드는 과정을 굉장히 간소하게 만들어 놓은 과정입니다. 지금 이게 종이 나오고 있고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그냥 저희가 쓸 수 있는 일상에서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종이입니다. 혹시 지금 이 종이에 바로 예, 글씨 쓸 수 있습니다. 예, 적어도 됩니다. 용사들이 만든 첫 종이에 적은 글은 과연? 펄프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수초지 공정에 참여한 용사들. 이제는 제법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종이를 처음 만들려면은 좀 목재 칩을 이제 액체화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초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종이 만들어진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했네요. 저도 이제 종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좀 더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호, 전문가 수준으로 성장했다고요? 하지만 이번 체험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나노 셀룰로스를 만드는 장비인데요. 요즘 이제 지구 온난화, 엘니뇨, 라니뇨 같은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공장에서는 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펄프를 가지고 친환경 신소재를 만드는데 그 친환경 신소재 중에 하나가 이 나노 셀룰로스입니다. 나노셀룰로스는 나무의 구성 성분인 셀룰로스를 10억 분의 1로 잘게 자른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분자 간 결합력이 탁월하고 강도가 높아 다양한 산업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소재라고 합니다.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프 및 종이 기반의 신규 소재 개발을 통해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연구소. 바이오 플라스틱이 상용화되면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체해 환경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플라스틱은 이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플라스틱 네. 그 느낌. 저희가 실생활에 예. 이 펄프 성분이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이 지금 예.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상용화된 건 아니고요. 이제 상용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개발 중인데 플라스틱 급식판, 향후에는 자동차 내장재와 같은 이런 데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을 섞어서 사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바이오 플라스틱의 상용화가 오는 그날이 기다려지네요. 종이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든다? 아예 생각도 못했었죠. 그리고 플라스틱을 만든다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친환경적인 거, 일상생활에서 쓰일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되게 놀라웠어요. 한편 변승훈 파트장께서 뭔가를 열심히 준비 중인데요. 뭐야? 이쪽으로 오시죠. 뭐야?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종이 만드는 거 많이 보셨죠? 예. 네, 품질 검사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용사님들이 얼마나 잘 교육을 받았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요. 저희는 이미 전문가의 수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맞출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 저희 회사 종이로 만든 잡지책이거든요. 예. 한번 먼저 보시죠. 각각 종류가 다른 1번부터 6번까지의 종이 중에 잡지에 쓰인 종이를 맞추는 테스트인데요. 저희 회사 종이로 사용한 게 과연 어느 종인지 맞히는 게 문제입니다. 네, 일단 제가 짧은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네. 이거 아니고 요거네. 아니고 6번이야. 아니고 광택이 없잖아요, 여기 다. 요거 딱 1번이랑 6번만 광택이 있는데 1번이랑 6번은 그러면 6번 만져보면은 그래서 용사들이 고른 종이는 이건 2번이지. 이거는 무조건 1번이야, 그냥. 1번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야. 이거 이 종이에 그림을 넣어야지 그림이 살아. 아니야. 이건 2번이야. 이건 2번이야. 이거는 빛이 너무 반사되고. 그러면 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네. 예. 저희는 다 골랐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정답은 뭐예요? 저는 2번으로 골랐어요. 네. 이유는? 잡지라고 해서 다 빛이 나는 그런 잡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딱 비춰봤는데 이거는 살짝 빛에 많이 반사되지도 않으면서 촉감도 이거랑 되게 비슷했어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1번 종이를 고른 이유는 일단 딱 보기에 종이에 광택이 있어서 여기에 잡지에 있는 그림을 넣으면은 그림이 더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 잡지랑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1번 종이를 골랐습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이 딱 정답이 있거든요. 그럼 나지. 내 정답이지. 과연 잡지에 쓰인 종이의 번호는 1번일까요? 아니면 2번일까요? 그러면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 정답. 근데 둘 다 되게 접근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둘 다 1번하고 2번 둘 다 이런 고급 잡지에 사용되는 거 맞고 설명도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종이 자체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고급 장치에 사용하고요. 이거는 은은한 빛깔의 이런 고급 장치에 사용한 건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봤는데 좀 감이 오더라고요. 이제는 조금씩.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에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 최고의 결과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파트장님께서는 이거 종이를 만져만 봐도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다 아세요?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생산하는 종인데. 한번 저희가 문제를 한번 내봐도 될까요? 문제를요? 한번 해보시죠. 감히 파트장님을 시험하려던 두 용사. 과연 어떤 결말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6장의 종이를 제가 파트장님한테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파트장님이 이걸 눈을 감은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시면서 정답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눈을 좀 가려야 돼요. 공정한 알겠습니다. 승부를 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가린 상태에서 오로지 촉감만으로 종이를 맞춰야 하는 변승훈 파트장. 종이 하나하나 신중하게 만져보고 소리까지 확인하는데요. 이건 도서 내지일 것 같아요. 도서 내지요. 오호. 이거는 고급 잡지인데 광택이 많은 고급 잡지입니다. 광택이 많은 유광택. 오 정답입니다. 너무 잘 맞추시는데. 그러니까 놀라운데? 근데 아직 헷갈리는 게 저 두 장이 남아 있어요. 맞아. 이거는 교과서로 쓰는 종입니다. 와. 여기까지 순조롭게 정답. 이거는 라벨 용도 쓰는 종입니다. 라벨 다 맞추겠는데? 정답입니다. 고급 잡지 광택이 적은 무광택. 정답입니다. 하나 남았잖아요. 전단지. 전단지 정답입니다. 와 진짜. 정말 진짜 다 맞힌 거예요? 네, 진짜 다 맞추셨어요. 장난치신 거 아니에요? 진짜 다 맞추셨어요.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다 맞추지? 진짜 이걸 한 번에 구분해내시니까 진짜 놀라운다. 만지기도 하고 저 같은 게 이렇게 흔들어갖고 네. 소리로 느끼는 무게 같은 것도 이렇게 느끼면서 하는 거거든요. 소리로 딱 하실 때부터 진짜 이게 눈으로 봐도 잘 헷갈리는 그 순간만큼은 되게 달인 같아 보였어요. 눈 감고 막 그냥 이렇게 펄럭에도 보고 만져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다 구별할 수 있다는 거가 나는 아직 멀었구나. 솔직히 맞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런 거 임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명받았고요. 정말 진짜 우리 같이 일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발표를 해야 되잖아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일단 파트를 나눠야 돼. 우리가 PPT 발표를 할 때. 펄프랑 재질 일반화 공장인 거를 일단 살려서 얘기를 해야 되고 품질이 제가 월등한 거를 이제 말할 거야. 이제 뭐 FSC를 최초로 가지고 최다로 받았다. 우리 기업에서 어떤 걸 생산하고 또 어떤 게 주력 제품인지 자료 조사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대본을 짜게 되겠다.
그러면 네가 먼저 발표하는 거잖아. 내가 처음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너가 여기 이어서 하고. 고객사 PPT 발표 미션에 앞서 마케팅 팀에서 검증 시간을 갖기로 했다는데요. 기업에는 서울 본사 있고 그리고 진주 공장 페이퍼 있고 또 대구에 있는 공장 SP 그리고 저희가 다녀온 울산 공장 PMP가 이렇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특장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용사들은 준비한 만큼 잘 해낼까요? 발표 내용은 잠시 후 고객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릴 게 이제 저희가 FSC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용어가 좀 친숙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 부분만 조금 보완해 주시면 아이 컨택을 해주시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 고객사 가서 발표할 때는 좀 더 떨지 않고 자신감 있게 발표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언해 주신 거 바탕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PPT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처음 발표를 하니까 좀 더 연습은 많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PT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뭐 정말로 한 100회 이상은 연습해야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뭐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100번은 해야 자연스럽다는 발표를 이 짧은 시간에 그것도 초보자가 하는 건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모할 수 있는 도전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춘의 특권 아닐까요? 드디어 모든 체험의 마지막 여정인 고객사 발표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곳이 고객사인데요. 발표 직전까지 영업팀 멘토는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제 교재를 만드는 제일 과정을 중요한 거 이제 굉장히 국가가 간소하게 만들어 발행하는 놓은 교과서까지 발행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국 모든 학생들이 보는 책자를 만드는 곳이라서 정말 큰 규모의 출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고객사 관계자가 등장합니다. 이쪽으로 와서 안녕하십니까. 11사단에서 취업 견학을 명받은 상병 김인성, 상병 이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60년 전통의 국내 대표 펄프 재질 전문 기업 서울에 사무소가 위치해 있고 진주, 대구, 울산 각 지역에 공장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베스트셀러 및 스테디셀러 제품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음을 그 이유를 들을 수 있고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저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펄프 생산과 재질을 일관화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기업에 대한 특징인데 품질의 질을 되게 높여주는, 향상시켜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재로부터 추출된 흑액을 종이 건조용으로 사용해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종이 생산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최초이고 최다로 저탄소 인증 기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친환경 경쟁력이 되게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놓여져 있는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턴 사원들 열심히 발표했는데 혹시 이 발표는 어떠셨는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보여요. 저로서는 사실 선배로서는 되게 뿌듯하죠. 왜냐하면 또 젊은 새로운 친구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고 어쨌든 영향을 또 넓혀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좀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공부하시면서. 네네. 조금 떠는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잘해준 것 같아서 자신감 있게 굉장히 잘 봤습니다. 준비 시간이 짧았더라도 저희가 더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좀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재질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고요. 재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더 갖고 나중에 전역해서 다시 볼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놀랐던 게 경청하는 자세에 되게 놀랐습니다. 신입으로서의 열정과 경청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되게 진정성으로 와닿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점수를 매기고 싶어요. 같이 일해보고 싶으니까. 조금씩 천천히 성장하는 나무처럼 백지에서 하나둘 글자가 채워져 완성되는 책처럼 우리 용사들도 이번에 체험을 바탕으로 조금씩 꿈을 채워나가기를 바랄게요. 또한 두 용사의 우정도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처럼 그냥 종이를 쉽게 쓰고 버리거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 종이의 소중함도 일깨워주고 저희 이런 여러 가지 직업들도 있다. 그리고 또 이 직업은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거를 제가 알게 되는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대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또 이제 행정 업무를 볼 때마다 지금 생각을 다시 되새길 것 같고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아껴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험은 좀 어땠어요? 멘토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뜻깊은 체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보고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하니까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종이를 많이 쓰는데 이런 공정에서 이렇게 생산하는구나.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